오늘 할 부분은 어디냐 라고 봤더니만 다항식의 나눗셈을 저번 시간에 했었고 어려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제일 쉬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1차식으로 나눌 때 얘를 조금 빨리 나누게 하기 위해서 배웠던 게 뭐였냐면 이름이 좀 그지 같았지만 조립제법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눌 때랑 그 다음에 언제 쓰는 거냐면 최고차항 개수가 1일 때 쓰는 거거든? 근데 이 1이 아닐 경우에는 약간 변동이 있어요. 그 설명을 좀 해줄 건데 그게 어디에 있냐? 21페이지에 보면 위에 있는데 21페이지 보면 위에 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렇게 문자로 써놔가지고 이게 뭔 헛소리야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뭐 어떤 느낌인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이제 fx를 나눌 때 ax 더하기 b로 나누게 되면 만약에 몫이 만약에 qx였어. 1차식인 거죠? 나머지는 그럼 몇 차가 되겠냐? 우리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몇 차가 되겠어? 상수가 되겠죠. r을 쓸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건 조립제법으로 나눈 게 아닌 거죠. 왜냐면은 조립제법은 1차식일 때 이 a 개수가 1이어야 되거든. ax 더하기 b면 지금 a가 1이 아닌 상황인 거야. 그러면 이제 약간 좀 문제가 생겼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봐봐. 내가 얘를 a로 나눠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조립제법으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나눠질 거야. 지금 x 더하기 a분의 b로 나눈 게 맞는 건 거야. 조립제법으로 나눴다면. 왜냐면 이 개수가 몇이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돼. 그럼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a분의 1이 되지 않았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a분의 1이 됐죠. 그럼 여기서 뭐가 되면 똑같아지냐면 여기서 a배를 시키는 거야. 그냥 이렇게. 뭐를 시킨다고? a배. 그러면 a분의 1이랑 a랑 곱하면 몇이 되는 거죠? 1. a를 곱하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a배를 시켜요.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a배를 시키면 몫이 aq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똑같으니까 여기 나머지는 r은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똑같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식들은 실제적으로 이걸로 나눴어. 예를 들어서 뭐 2x 플러스 1로 나눴어. 그럼 조립제법은 사실 뭐로 쓰여지게 되는 거냐면 x에다 뭘 대입하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서 조립제법에 쓰게 될 텐데 실제로 얘로 쓰여진 조립제법이 쓰여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로 나누게 되면 얘로 나눈 거니까 몫은 뭐가 나오냐면 이 몫이 뭐가 나오냐면 aqx가 나온다. 나머지는 r이 나와요. 왜냐면 이 마이너스 2분의 나눈 거 한다고 치면 요 밑으로 가는 거야. 조립제법을 쓰면. 그러니까 얘가 aqx잖아. 근데 우리가 현재 구해야 되는 건 뭐냐? ax 더하기 b로 나왔으니까 몫은 qx가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 나온 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 이 몫을 a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어차피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조립제법을 썼어. 만약에 2x 플러스 1로 나눠주는 거를 써야 되는데 2x 플러스 나눈 거에 몫을 쓰라 그랬어. 2x 플러스 1로 나눠준 거에 몫을 쓰라 그랬을 때 실제 우리는 조립제법을 쓰면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게 됐고 실제로는 이렇게 나눈 거.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눈 것처럼 띄어진다는 거지. 우리가 보는 거. 그래서 몫이 a배가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2x 더하기 1로 나눈 몫을 구하고 싶으면 요거를 뭐로 나눠야 돼? a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몫을 이게 a배가 됐으면 몫도 a로 나눠야 된다 안 나눠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페이지 21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뭐 개념 플러스라고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립제법이라는 거는 1차식이고 이 개수가 1일 때로 된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닐 때는 1이 아닐 때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지 않아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특히 몫을 그 A로 나눠준 게 제대로 된 몫이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은 게 이렇게 복잡하게 써있는 거예요. 거기 써있는 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뭐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헛소리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소리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 21페이지까지 풀라고 시켰던 것 같고 맞아요. 오늘은 이제 필수제 9번, 10번,
11번, 12번 막 다 풀고 이제 다음 식의 연산과 이제 이별을 좀 해야 될 때가 왔다. 네, 오랫동안 만나가지고 조금 얘네가 우리한테 좀 지척거려가지고 조금 지겨웠었죠? 다음 식의 연산이 1단원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조금 애들이 이제 지척거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보자면 필수 9번 문제의 1번을 볼 건데 이 1번을 푸는 방법은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겠죠? 아닌가요? 맞아요. 왜냐면 이거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직접 나눠도 되고 아니면 조립제법을 활용해도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조립제법 쓸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앞에 개수가 1이 아니라 2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직접 또 한번 나눠보고 조립제법을 또 활용해서 구하는 것도 둘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누는 거는 진정한 이제 노가다의 길을 가는 것이죠. 한치의 오차가 없는 노가다를 해내야 된다. 자, 여기 맨 위에 뭐 곱해야 되겠냐, 시연아? 처음에 뭐 곱해야 됩니까? 이거 봐야 돼? 이거 최고창만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였어요, 다랑식 나눗셈이? 응? 뭔가 잘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건데, 지금? 뭔가 있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들어야지, 뭐, 그러면. x제곱이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최고차항이 맞춰지니까. 그래서 2x 세제곱, 또 이렇게 곱하면, x제곱 돼서 빼면, 이제 6x 더하기 1이 남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얼마가 되면 되죠? 플러스 3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6x 더하기 3이니까 빼면 마이너스 2가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몫은 x제곱 플러스 3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2다. 이제 얘가 이제 직접 나눈 거고. 그래서 이제 몫과 나머지를 구한 거고. 예, 조립제법을 한번 써볼까요? 자, 최고차항 계수 2, 계수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겠죠. 첫 번째 거 내려가고요. 곱해서 써주면 마이너스 1, 더하면 0, 곱하면 0, 더하면 6, 곱하면 마3, 더하면 마2. 그래서 요게 몫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따지고 보면 이게 지금 뭐가 나오는 거죠? 2x제곱 더하기 6이 나오는데 이게 몫이 아니다. 나머지는 맞아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2가 맞는데 이게 지금 뭐로 나눴기 때문에 2로 시작됐기 때문에 얘를 2로 나눠준 게 뭐가 된다? 몫이 된다. 그래서 이제 2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3이 이게 몫이 돼요. 그러면 비교해보면 다 맞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뭐 이런 겁니다. 너무 어렵나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전 조립제법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직접 나누세요.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제 손 놓고 틀릴 수는 없잖아. 뭐 직접 나누는 것도 연습하다 보면 쉬워요. 다음 시에 나눌 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문제에서 좀 빠진 것들이 있죠. 이제 3x의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x인데 이게 빠진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네모를 쳐서 그냥 없는 셈 치고 가는 게 국룰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자릿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쁘게 나누면 4승 있고 3승 있고 이 제곱이 없잖아. 나눌 때 이렇게 쓰고 4x 세제곱 쓰고 제곱 없으니까 네모 하나 쳐주시고요. 그다음에 1차 쓰고 상수항 없으니까 또 네모 하나 쳐주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직접 나누는 거죠. 이건 뭐 2차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2차인데 조립제법 쓰고 그러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거는 당했지만 3x 제곱이 들어가겠죠. 곱하면 3x 4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6x 세제곱,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겠죠. 이제 빼는 거죠. 빼게 되면 이제 이걸 마이너스 2x 세제곱으로 빼면 플러스 바뀌겠죠. 쭉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다 곱해요. 마이너스 2x 세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x 제곱 곱하면 플러스 2x가 되겠고 또 빼겠죠. 빼면은 7x의 제곱 플러스 6x고 이제 네모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7 집어넣으면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냥 차수가 더 떨어지겠죠. 이제 2차니까 7x의 제곱 플러스 14x 빼기 7이고 빼면 마이너스 8x 더하기 7. 요게 이제 나머지가 되는 것이고요. 요게 뭐가 된다? 몫이 되는 거다. 뭐 그런 연습이 되는 거죠. 그럼 뭐 몇 번 해보시면 뭐 전혀 어렵지 않다. 뭐 심심하니까 잠도 깰 겸 9-2번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이거 보고 풀어도 뭐 똑같이 풀면 거의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나와서 qx 몫은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4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rx는 뭐가 되냐? 나머지니까 마이너스 5x 더하기 3이 나옵니다. 잘 나왔나요, 여기까지? 실패했어요? 네. 뭐 계산을 해서 좀 실패했을까요? 뭐 너무 어려웠나요? 계산은 어디 틀렸어요? 처음 부분에서 틀렸어요. 처음 부분에서 저 멀리 가버렸다. 저 먼 곳으로 이제 가버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Q2는 X에다 2 들어가는 거죠? Q2는 X에 2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2의 제곱이니까 가사 16 빼기 2 빼기 2니까 12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R1은 X에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3에서 마이너스 2가 돼서 2를 더하는 거니까 답은 10이 나온다. 뭐 이런 이제 몫을 QX 그 다음에 나머지를 RX라 놓고 뭐 Q2면 X에다 2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R1이면은 X에다가 1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오늘 계속 연습하는 거죠. 집에 말고 계속 남아서 연습하셔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게 어렵다 그러면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 지금 초등학교 애들 시켜도 잘하던데. 이건 뭐 어렵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공부를 잘 안 하고 있다. 영상도 안 보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에 대한 등식을 적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페이지 10번에서는 다음식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11x 더하기 25를 뭐로 나눴다고 했냐면
다항식 A로 나누었을 때 A로 나눠요. 보통 이제 다항식은 대문자로 표현하죠. 그때 몫이 뭐냐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5가 되겠고 나머지가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5일 때 이 A를 구하여라 라는 건데 뭐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숫자랑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내가 75를 모르는지 뭐 x로 나눴어. 그랬더니 몫이 7이고 나머지가 5였어. 그럼 이 x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뭐 지나가는 강아지도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1차 방정식이니까. 이걸 넘긴 다음에 뭐로 나누죠? 똑같아요. 똑같은 건 그냥 뭐 거의 뭐 차이가 없어요. 나머지 넘겨요. 그 다음에 뭐로 나눠? 그게 끝입니다. 그럼 A가 나오는 거죠. 뭐 차이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쓰신 다음에 5 넘기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11x에다 마이너스 5 넘어가 플러스 5가 되니까 플러스 30이 되겠죠. 나눠 떨어져야 됩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얘로 나누는 거죠. 안 나눠 떨어지면 계산 다 잘못한 거예요. 나머지가 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식은. 그래서 이제 x 들어가는 거죠. 그럼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x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0이 되고 마이너스 6이 들어가면 정확하게 이쁘게 없어집니다. 나머지가 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A다. 그래서 A는 x-6이라는 다항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렵나요, 너무? 아니요. 이게 다예요. 다예요. 뭐 어렵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뭐 이렇게 이식 쓰는 거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까 이거? 뭐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뭐 예제들을 하나 풀어볼까요? 뭐 10-3번 하나 풀어보시겠어요 여러분들? 10-3번 이게 다예요? 좀 민망한가요? 이렇게 쉽죠? 저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절대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다. 차근차근 다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fx가 나오죠? 노가다에서 좀 정리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죠? 그래서 fx 나온 거를 얘를 이제 계산해가지고 나온 거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으로 나눠야 되는 그냥 노가다 문제다. 엄청 어려운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뭐 이거 전개하는 거 뭐 나올지 좀 찾아보는 재미가 있겠죠. 2x 세제곱 이렇게 하면 3x 마하니까 마이너스 x x는 마이너스 6 플러스 4 플러스 5니까 3x 그 다음에는 3이 6 플러스 요거네요. fx 이렇게 나오나요?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나누는 거죠. 뭐로 나누냐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면 된다. 차근차근 하면 되겠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뭐 이게 어렵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주 쉬운 편에 속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다. 그래서 이제 2x가 들어가겠고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더하기 6x고 또 빼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되겠고 마함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니까 빼게 되면 13이 나머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계산을 하게 되면. 그래서 뭐 내 계산이 어디선가 또 망했다. 왜 망했을까?
잘 할 거야. 생각보다 계산 실수가 많이 나오나요? 네. 뭐 차근차근 하세요. 뭐 여러분들 뭐 망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계산을 하시면 잘 나옵니다. 13이. 하지만 선생님께 이제 교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께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답을 보시고 푸는 방법 자체는 안 틀릴 수 있겠지만 선생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계산 실수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희 계산 틀렸습니다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푸는 방법 자체가 뭐 틀릴 일은 없겠지만 계산 틀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목과 나머지의 변형 문제인데요. 이제 이거는 조리제법을 설명하기 위한 약간 빌드업? 아까 조리제법에서 그 1차로 나눌 때 최고차항 개수가 1이면 좋은데 1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변형 문제들이 조금 있는 거죠. 자, 봅시다. 필수 11번 문제를 보자면 fx를 뭐로 나눴냐면 약간의 뭐 2x-4로 나눠요. 그때 몫을 뭐라고 했냐면 qx라고 했고 나머지를 r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식을 변형시키는 문제입니다. 차근차근 해봅시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얘를 이 fx를 내가 이제 뭐로 나눌 거냐면 이 fx를 x-2로 나눌 거야. 그러니까 fx를 x-2로 나누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서 지금 몇 배가 됐냐면 여기서 지금 2분의 1배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몇 배가 돼야 되는 거야? 이 부분이 2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몫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2qx가 될 거라는 거죠. x-로 나누면. 나머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2분의 1 됐으니까 나누어지는 게 2분의 1 됐으니까 몫이 몇 배가 될 수밖에 없다? 2배가 되겠고 나머지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첫 번째 1번의 답은 몫은 2배의 qx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r이 된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바뀌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이제부터 이제 문제죠. 이제 두 번째 문제다 별표를 치시고 이제 맨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나한테 이제. 두 번째 문제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제 맨날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일단 나눠지는 방식에다가 fx에다가 뭐를 곱했죠? X. 그러니까 xfx라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여기다가 x를 곱한 거예요. 왜냐면 xfx니까 x에다가 이게 fx에서 x 곱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x 2x-4 qx 그 다음에 rx까지 될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fx에다가 그냥 x만 곱한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뭐로 나눠줄 거냐? 이 식을 뭐로 나눈다겠죠? x-2로 나눠줄 거예요. 그럼 얘로 나눌 건데 이제 몫은 뭐가 될 건지는 봐봐. 얘가 2분의 1 됐잖아. 그럼 얘네들 몇 배 돼야 돼 지금? 2배 돼야 되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첫 번째 2x qx가 들어가는 것까지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이거 2분의 1배 됐으니까 요거 나머지 거 2배 되는 것까지 여기까지 뭐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얘가 나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머지가 아니냐? 이 아래다가 x가 곱해졌기 때문에 1차가 됐잖아. 나누는 게 1차기 때문에 얘가 나머지가 안 되고 얘를 한 번 더 나눠야 돼요. 왜냐면 지금 1차씩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몇 차가 돼야 되냐면 상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얘가 원래 상수였던 놈인데 x가 곱해지면서 1차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쟤는 나머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나누어지는 게 지금 1차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몇 차가 될 수밖에 없냐면 나머지는 상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얘 상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얘를 x-2로 한 번 더 나눠줘야 됩니다. 제가 나머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누는 거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빠르게 해도 되는데 rx를 이렇게 x-에서 나눌게요. 그냥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상수항은 없으니까 뭐 네모라고 쓸까 이렇게. 됐어요? 얘를 얘로 나눌 거야? 그러면 여기 몫이 뭐가 들어가겠어요? 몫이 뭐가 들어가겠어? r이겠죠. 이렇게 곱할 거란 말이에요. rx 2r이고 빼게 되니까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2r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내가 이 rx를
이렇게 쓸게. RX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 RX를 X-2로 나누게 되면 몫이 뭐가 된다? R이 되고 나머지는 뭐가 된다? 2R이 된다라고 쓸 수 있어요. RX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를 나눴을 때. 여기까지 문제 있어요? 이해 안 되는 사람? 지금 이 RX를 X-로 나눴잖아? 이 RX를 나눈 거랑 몫이랑 나머지로 쓴 거예요.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차이점이 없어요. 그러면 X-로 나누면 이 뒷부분 RX를 이렇게 볼게요. X-로 나누면 이 R이 분배 법칙으로 묶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또 여기 플러스 R이 포함되는 거죠. 이 R이 X-로 나누게 되면 이 부분은 R이 들어가겠고 나머지가 뭐가 남는 거? 얘만 나머지가 남는 거죠. 이렇게 못 들어가. X-에 묶여 들어가. 그래서 요 뒤에다가 R이 몫이 들어가고 요 2R이 되는 거를 잘 이해를 잘 못해요. 이게 뭔 헛소리냐?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뭔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몫은 뭐가 되냐? EX, QX 플러스 R이 몫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목자리죠? 이게 몫이 되는 거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에다가 별표쳐놓고 엄청 물어봐요. 이게 뭔 소리예요? 알 수가 없어요. 맨날 물어본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초당고의 문제로.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다시 한번 이 RX는 나머지가 될 수가 없다. 왜냐면 지금 1차식으로 나눴더니 얘가 1차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눠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남은 거가 나머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많이 풀어봐야 되니까 11-2번을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2번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예요. 아마 또 잘 못 풀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못 풀어도 당황하지 말고. 되게 어려워요. 요게 이제 나눗셈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도 못하고. 헤매는 거죠. 어려워요, 선생님. 앞에까지는 좋았는데. 제일 많이 물어보고 질문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된 거죠? 얘를 이제 x 플러스로 나누는 거죠? x 플러스로 나눴을 때 띠디딩 띠디디디디디디디디딩 이제 몫은 누구냐? 여기까지는 뭐 그냥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몫에 x에 qx까지는 요 놈은 이제 문제죠. 요 rx를 이제 x 플러스로 나눈다. 자, 이런 식으로 rx를 x 플러스로 나누면 몫이 r이 나오고 나머지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r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죠? 이 표현이 가능하죠? 이 부분은 x 플러스로 나눴을 때 묶여 들어가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죠? 플러스 r이 생기는 거죠. 분배 법칙으로 쓰여지는 거니까. 그럼 얘만 남는 거죠? 마이너스 r이 남겠죠. 그래서 이 rx를 x 플러스 나누는 거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 목 부분은 몫으로 묶여 들어가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어렵지 않게.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 몫은 뭐가 된다? 몫은 x, qx 플러스 r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r이 된다. 라고 이제 쓸 수가
10까지 장난치니까 막 짜증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뭐를 많이 해야 되냐? 지금 이제 고등학교 거를 시작해서 보면 알겠지만 문자하고 겁나게 친해져야 돼요. 이게 숫자판이 아니라니까. 잘 보세요. 저기 숫자가 많이 나와 있냐, 문자가 많이 나와 있냐. 우리 숫자 1밖에 없지 않아요? 나머지 다 뭐죠? 문자판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문자에 관련된 증명들 이런 거 진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고등학교 올라오잖아요? 이런 문자식들 할 때 그냥 뛰어나가요. 왜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아. 교육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든 증명을 이해하고 모든 그 문자로 했던 것들을 다 알기를 원하거든? 근데 대다수 애들은 그런 걸 한다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지. 봐봐. 지금 이 교육 과정을 짜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다 마스터하고 올라와서 고등학교에 올라왔다는 가정하에 교육 과정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근데 대부분 애들은 어떻게 하냐? 전혀 마스터가 안 돼. 그냥 지 맘대로 공부해요. 아니, 이렇게 초입제자가 시키는 방법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부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대충대충 넘어갈까? 어떻게 하면 이번만 모면하고 대충 넘어갈까? 이 생각밖에 머리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할 생각이 별로 없는 거지. 어떻게든 성적만 나오면 돼. 이제 이랬던 애들이 고등학교 오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혀 못해요. 여러분들은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나는 고졸이 목표다라고 하면 관계가 없어요. 자, 나의 목표는 고졸이다. 근데 대학교를 갈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중학교 때 그런 식으로 공부한 거는 정말로 최악의 공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적이 나올 수 있어요. 좋아하고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 거죠. 전혀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대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성적 1도 들어가지 않아요. 정말 미안하지만요. 1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어느 성적만 본다고요? 고등학교 성적만 봐요. 어차피 걔 고등학교는 망했어요. 걔가 어차피 대학교를 목표하고 있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중학교 때 좀 잘 나왔어요? 여러분들 내가 커서 얘기하겠지만 중학교 때 성적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만 얘기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대학교 어디 나왔냐? 아닐 것 같아요? 뭐 내 중학교 성적이 5A로 도배가 돼 있었고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기쁨을 느끼시죠. 언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중학교 성적은요 그냥 고등학교에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학교 때 잘 배워서 어떻게 하자? 고등학교 때 잘하게 하기 위해. 근데 성적만 잘 나오고 중학교 때 배워야 될 거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대충 올라오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슬프지요? 그런 친구들이 많다니까? 막 중학교 때만 어깨뽕이 들어가 있어요. 막 문제 쉽게 내면은 막 자기가 성적 잘 나오고 진짜 잘하는 줄 알죠. 실제 고등학교 가면 그냥 저 밑으로 쭉 되게 많아요.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 중학교 때 뭐 잘 나온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기를 잘 닦아야 돼요. 매번 얘기하잖아요. 문제 어떻게 하면 1점이나 더 받을까? 그래서 뭐 난 특목고를 목표로 할 거다. 뭐 중학교 때 성적을 좀 신경을 써야 되긴 하겠지만 정말 난 특목고를 1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 단지 고등학교에 잘 가가지고 대학교에 잘 가면 뿐이야. 그러면 중학교 공부 방법은 더 개념과 기본에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조금 잘 봤다 못 봤다.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 뺑뺑인데 현실은 뺑뺑이 아닙니까? 성적 잘 나왔다고 뭐 좋은 고등학교 갑니까 요즘? 뭐 선생님 때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는 얘기예요. 항상 내가 얘기하겠지만 자 넘어가 봅시다. 이제 필수 예제 12번을 하면 안타깝지만 너무 아쉽지만 당시 연산이 끝납니다. 그죠? 정말 조리제법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의 의미를 알겠죠? 1번은 1차항으로 나눴는데 x의 개수가 1이야. 그냥 조리제법 편하겠어. 2번을 봤더니만 1차항식으로 나눴어요. 근데 최고차항 개수가 몇이죠? 우리 연선아? 세제곱인가? 아니 나누는 수 2 아니에요? 2. 2x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거는 조리제법 쓸 때 좀 조심해야 된다. 막 쓰면 된다? 조심해야 된다. 몫을 나왔을 때 몫을 2로 더 나눠줘야 된다.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야. 비교하면서. 조심해. 만약에 조리제법 쓸 때 최고차항이 1이 아니었는데 2였을 때 그냥 잘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그냥 직접 나눠.
괜히 이상하게 하다가 틀리지 말고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쉽게 보자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그게. 그래서 x 세제곱 마이 이거 지금 내가 원리도 다 증명해줬었어요. 저번 시간에 다 해줬죠. 왜 그렇게 조리집법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줬었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것도 안 보는 친구도 있긴 하겠지만 알아서 하세요. 자기가 안 해가지고 나중에 안 나오는 건 내 잘못은 아니니까 난 분명히 다 알려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려줬는데 그러면 그 길을 꼭 가야 되겠다면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간다는데 잘못된 길인 걸 알아도 간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치? 말릴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제 말이 잘 안 들어요 원래. 자 얘는 이제 조리제법을 쓰는데 최고차항 개수를 조심해야 돼. 항상 내가 이제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 3차항의 개수부터 따져. 3차항 개수 1 2차항 개수? 없네? 없으면 안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된다? 0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A차항의 개수는 마치 상수항 1. 그 다음에 X는 뭐 들어가죠? 마이너스 1인 거죠? 0인 거니까 마이너스 1로 조리제법을 땡기는 거죠. 참고 내려오고 곱해서 마1 더하면 마1 또 곱해서 1 더해서 마6 또 곱해서 6 더하면 7. 요게 나머지가 되겠고 요게 몫이 된다고 하는 거죠. 몫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고 나머지는 7이다. 뭐 요게 이제 조리제법을 써서 빠르게 구해내는 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 조리제법을 쓸 건데 뭐 직접 나누는 건 많이 했으니까 안 해줄게요. 시간 아깝잖아요. 직접 나누는 거 많이 해줬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알아서 연습하세요. 내가 분명히 준 그 프린트물에도 있을 텐데 우리 뭐 저번 시간에 연설이만 받아갔나 프린트물? 태민이도 있긴 있었구나. 너때 프린트 못 받아갔죠? 토요일 안 왔기 때문에. 직접 프린트물? 오늘 다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였던 거죠. 안 되면 바깥에 또 누군가 대기하고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집에 못 갈 수가 없는 경우나 어차피 학원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세요? 가고 내용을 하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1차씩 나눴지만 조심해야 되는 건 누구다? 바로 얘다. 얘. 요걸 조심해라. 그런 얘기죠. 1일 때는 그냥 조리제법 편하게 쓰시면 되는데 x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조리제법 편하게 쓰면 안 된다.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차항 개수 2, 2차항 개수 마이너스 5, 1차항 개수 7, 상수항 마이너스 4가 되겠고 2분의 3으로 들어가서 갑자기 분수가 나오면서 좀 기분이 안 좋아지긴 했죠. 그죠? 내려오고 곱해요. 3이죠? 더하면 마2 또 곱해요. 그럼 마3 더하면 4 곱해요. 6 나머지는 2인데 이게 몫이 아니라는 거죠. 몫은 2였기 때문에 몫은 2로 나눠줘야 되니까 1, 마이너스 1, 2로 생각하는 게 몫이 된다는 거예요. 얘를 그냥 쓰는 순간 골로 갑니다.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2로 나눠줘야 된다. 몫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안 바뀌니까 나머지까지 또 2로 나눠가지고 틀리지 마세요. 나머지는 그냥 2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끔 보면 나머지도 나눠서 또 집에 가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몸만 나누라고 했는데 꼭 나머지까지 나눠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죠? 12-1번, 3번, 12-2번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취하시면